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5월 4일 첫 번째 뉴스가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반드시 장관이 되면 저지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런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요, 법무장관으로서 이거를 반대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직업윤리이고 양심상의 문제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도 직접 각을 세운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한동훈 후보자가 말이죠, 양향자 의원실에서 보낸 이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도하 이 언론에 쭉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 이 모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기부받아서 복지관에 제출했다. 기부금품을 전달했다. 그래서 엄마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스펙 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양향자 의원실에 대한 답변 자료, 이 검수완박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일관성 있는 한동훈 후보자의 입장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쭉 법조계에서 전반적으로 제기된 게 우선 우연성이잖아요. 헌법에 맞지 않아.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될 경우는 경찰의 비대한 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전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느냐, 수사는 지연되고, 또 특히 검찰의 보안 수사권 동일 범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고발인의 보안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통한 인권 이 침해 요인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절차적인 문제점이야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이 검수완박법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 문제점,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요? 한동훈 후보자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수청 문제도 문제가 많다, 이런 시각.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보는 반대의 시각과 한동훈 이 후보자의 시각은 완전히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인용 보도를 해서 이 한동훈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나 보안수사 요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도 저하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일단 이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자, 그리고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 설치와 같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작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할 이유나 명분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 그리고 국민 불편 해소가 지금 급선무인 상황인데, 제도의 근간을 또다시 변경할 경우에는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우려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검수완박이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국민이다, 이겁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정비하고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밝혔어요. 서면 입장이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난 13일 날 장관 지명을 받을 때는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도대체 지난 5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되느냐,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3일날 국무회에서 통과된 직후죠. 어제 청문회에서 검수 압박
관련 입법과 그 다음에 공포상의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작심하고 이번 청문회 이제 9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청문회에서 확실하게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공표한 바 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이 중대범죄수사청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수청을 설립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이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수사 지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서 필요 최소한의 검찰 수사 기능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OECD 35개국 중에서 27개국이 헌법 또는 법률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거를 언급하고요. 국가의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를 제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선진 법제에서는 유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강한 반대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말이죠. 35개국 중에서 27개국이나 그리고 선진 국가들의 경우 어느 나라도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해외 입법 사례를 근거로 들 이유도 없이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도 말이죠. 검사 영장 청구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조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런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제는 헌재가 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 권한 쟁의 심판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미 제출했고요. 대검도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키가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헌법재판소 오로지 헌법 정신만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이념을 폐지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검사안파법 통과에 따른 어떤 국민적 대혼란 그리고 이 사법질서의 파괴 빨리 막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본래 오늘 열게 돼 있었던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는요 9일날 여는 방향으로 여야가 최종 합의를 봤고요. 그동안에 증인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민주당 측에서는요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윤석열 당시 총장과 완전히 각을 세웠던 추미애 박범계 애완견들이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부장검사 이 둘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그리고 회계사 김경률 씨 둘 다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저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공개적으로 검수완박을 반대해온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증인들 간의 대결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동훈 검사장은 또 양양자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장을 하나 밝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의 증권사자라 이런 닉네임이 붙은 기관이 바로 남부지검에 있는요 이 합수단이에요. 증권범죄 합수단 이거를 갖다가 누가 없앴어요? 추미애가 없앴어요. 추미애가 없앴는데 이거 박범계 장관이 조금 보완해서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당선인 정부에서는요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직제화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관련해서는요, 이 한동훈 후보자도 다시 이거를 세우겠다, 직제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공식적으로 서면 답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예,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권 이후에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행사는 그 내용과 결과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부적절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비판이 있는데 수사지휘권이 악용될 경우에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에 수사지휘권 남용의 해악을 실감했고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검찰총장 부하, 추미애가 검찰총장은 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과 관련해서는 합수단 형태의 전문 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가 2020년 1월에 폐지했죠. 뭐라고 하면서 폐지했느냐? 지금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서 불법 수사를 하는 곳, 부패 범죄의 온상이다. 이렇게 해서 합수단을 폐기 처분했어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요, 이 대선 후보 시절에 주가 조작 수사, 그 다음에 처벌 등 제재를 강화를 공약한 바 있고, 그리고 인수위에서는요, 합수단을 대신에 만들어진 남부지검의 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단이라는 이름은요, 이 박범계 장관이 붙인 거예요. 전에는 합수단, 그 다음에 이제 박범계 체제하에서는 추미애가 없앤 이 합수단,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게 금융증권범죄수사 협력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요, 한 후보자는 합수단 폐지 이후에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신설된 협력단으로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합수단이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 인수위와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그러한 입장과 비슷한 논리로 이 합수단을 다시 세우는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가 봐요.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유명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 유학 전문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딸 스펙을 쌓으려고 엄마 찬스를 활용했다. 어떻게? 이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물품을 후원받아서 복지관에 기부했다. 이것이요, 이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오늘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노트북 기증 과정에서요, 한동훈 후보자의 부인도 지금 김앤장 이 파트너 변호사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하고 이 기업에서 노트북을 기증하는 담당 임원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후보자하고 3명이 서울법대 동문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 복지관에 어머니 친구가 있는 기업에서 노트북을 기부할 것이다. 이렇게 딸이 밝혔다. 그러면서 2020년 11월에 복지관에 노트북을 기부할 때 임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 임원이 고씨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당시 알았고 보육원 온라인 수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컴퓨터 교체 시기에 폐기 예정이라는 걸 회사 명의로 기증한 것이다. 그래서요, 이 회사에는 사회공헌부서가 없이 임원들이 모여서 관련 논의를 하는데 당시 내가 의원회 의장이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나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이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는 너무나 같다. 이렇게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는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후보자 측의 해명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면, 한 후보자의 장년은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학습 봉사 그리고 봉사단 운영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1:1 과외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하고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왔어요. 일종의 온라인 수업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의 자원봉사자를 이 딸이 모집하고, 이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을 말이죠, 이 학습 지도를 원하는 아동복지시설하고 이렇게 연계해 주는 거예요. 연계해 주려면은 이게 화상회의니까, 화상교육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좋은 컴퓨터를 구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마침 이 회사에서는 말이죠, 이 오래된 이런 이 컴퓨터를 폐기 처분한다,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폐기 처분할 그런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를 제대로 된 이 컴퓨터, 이 디바이스가 부족해서 수업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학교에 말하자면 이 복지관에 그런 정보를 준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디바이스를 좀 구해가지고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도 사회공헌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관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회사에서는요, 폐기 처분될 예정으로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갖다가 기증해줬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좋은 제안 아니에요? 자, 물론 이 기업이 사회에 공헌 활동을 하는 전담 부서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 조직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딸이 그러한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 되면 노트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매우 정상적인 기부 활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후보자 측에서는요, 이 내규에 따라서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그리고 이 기증 절차도 복지시설하고 회사가 직접 협의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이러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광주광역시 그리고 충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 중고 노트북 컴퓨터를 기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련 절차는요, 이 회사하고 이 보육원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성년 자녀의 정상적인 봉사 활동을 무리한 프레임 씌우기로 평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겨레에서는요, 이 어떤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느냐, 이 부모 찬스다, 엄마 찬스다,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특히 이 한동훈 후보자가 특수통 검사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수사하는 가운데 배우자가 이 기업 기부에 관여한 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학교 동문이니까 이런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서로 이런 정보는 그야말로 상생적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부적절한 측면이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하고는 이 결이 다르다. 저는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이 한동훈 후보자, 이 딸 엄마 찬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건 지금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건 무리하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반박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이 검사안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권 중요 뉴스들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